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집합건물은 우리가 비법인 사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영리법인과 그 비영리법인, 그리고 그냥 개인사업자, 이런 부분을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법인 사업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자 하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집합 건물에서는 약간의 이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 사업자도 아닌 양쪽에 이렇게 좀 걸쳐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구별해 두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있죠.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히 지금 집합건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논해 보도록 하죠. 먼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창업할 때 여러분들 절차가 어떻게 되죠? 그쵸? 먼저 관할 관청에 그 인가나 허가 신청을 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법인 사업자는 어떻게 되죠? 저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든 지금 법인 사업자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건 똑같은데, 다만 이게 법인 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비법인 사단인 우리 집합 건물 있죠.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단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소위 말하는 고유번호증 발급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법원에 설립 등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단지 우리 세무서에 그냥 우리 관리단 집회를 해서 그 관련된 서류를 들고 가면 그러면 발급을 해주는 거죠. 자, 그 말은 결국에 우리가 그 비영리 법인인 우리 관리단은 개인 사업자에 가깝죠. 지금 개인 사업자 쪽에 좀 가까운 거죠. 여기 보면 창업 절차에서는 보면 절차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죠? 사업주 1인이 자본과 노동력을 지금 조달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법인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관리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비용만 들어가는데 우리 법인 사업하고는 다르죠. 영리법인하고는 다르기는 하더라도 어쨌든 관리비는 우리 모두 이 입점에 있는 또는 소유에 있는 소유자 여러분들한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주주를 통해 자금 조달하는 것처럼 있죠.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에 가까운 거죠. 이 부분은. 자,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책임을 보도록 할게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책임은 그 누가 지는 거죠? 사업장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사업 책임은 그 개인 사업자가 지는 거죠. 그런데 말해서 우리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 책임은 법인의 그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리단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전체에 대한 건물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 여러분들 소유자 입주주 여러분들께서 면적으로 해서 이 책임을 지셔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법인사업자에 이것도 가까운 거죠. 그쵸? 그쵸? 법인사업자에 가깝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사업자는 여러분들 과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과세를 이렇게 지금 내지 않습니까? 사업소득에 대해서. 그 세율이 보통 6%에서 38%까지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거죠, 범위가.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를 내죠. 세율은 10%, 20%, 뭐 22%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죠? 그렇죠? 비영리 법인이라도 우리는 요 부분, 과세 부분은 법인세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설립 절차가 상당히 지금 간단하죠. 그렇죠? 설립 비용도 거의 안 들고 또 기업 활동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자유롭고 사업 계획하는 것도 수립하고 변경하는 것도 굉장히 좀 용이하게 돼 있죠. 그런데 말해서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사업자에서는 근데 좀 아주 좀 좋은 점만 말해 볼게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 대외 공신력하고 신용도가 좀 높죠.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운영이 좀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 이 두 가지의 그 개인 사업자의 장점도 있고 법인 사업자의 장점인데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가운데죠. 이게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설립 전차는 여러분들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법인 사업자보다도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관리단을 조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관리단 조직하는데 과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시행사나 관리업체가 막 이렇게 그걸 회방 놓고, 이거 상당히 좀 어렵죠.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보다도, 설립 절차는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복잡하다. 정말 복잡하다. 하는 부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그 대외 공신력이 그렇게 있는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집합 건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경찰서에 찾아가서 이렇게 그 집합 건물과 관련된 공용 부분과 관련된 걸 이렇게 경찰서에 찾아가서 뭐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라 하던가요? 일단 민사적으로 일단 판결을 받고 온 다음에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던가요? 굉장히 소극적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관리단인데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우리 비영리 법인에 갑자기 뭐 전기료는 많이 나갔는데, 사람들이 돈을 그 관리비가 안 거쳤다고 합시다. 뭐 빼먹는 사람들 말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빌립니다. 은행에서 왜 빌려주겠습니까? 신용도도 그만큼 없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이런저런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비영리 법인인 관리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부분에 조금 속하면서도 또 법인 사업자에 약간 속하고 이렇게 가운데 딱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상황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과세는 지금 법인 사업자처럼 들어가더라도 설립 절차는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까다롭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런데 우리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회계가 투명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개인 사업자처럼 회계 투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거는 이제 법인 사업자처럼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죠. 투명하게 하려고 이제 그 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느낌이 좀 오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집합 건물은 있죠. 가장 저도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든 이렇게 사업자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딱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딱 사업자라는 이런 측면보다는 투자자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투자의 마인드를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주인이다.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면 미리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투자를 하시면 사기를 당한다. 그런 부분도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이런 부분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관리단을 조직해서 설립을 할 때가 참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진행을 제대로 됐는데도 이게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방해하는 사람들은 또 뭐 소송을 걸 건데, 거기 잘 대처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과반 이상 동의받고 하는데 얼마나 쉽지는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물론 쉽게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수익형 부동산은 특히 큰 곳은 특히 이렇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대로 그거는 관리단은 조직은 해놔야 되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관리단은 조직 안 하고 그냥 상가 번영회처럼 그냥 네가 회장해라, 네가 총무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소유주와 입점주분들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용 부분 무단 훼손하고 이러는데.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오신 분들 중에서 무단훼손하고 이러는데 뭐 네가 회장이냐, 네가 뭐 총무냐, 네가 뭐냐 이런 식으로 완전 무시하는 거죠. 너가 개모임 하다시피 그렇게 제대로 과반 동의도 안 받고 관리인도 아닌 주제에 뭘 한단 말이고 이런 식으로 예, 공용부 무단훼손 하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소송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방해 금지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하시니까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 좀 소모적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관리단이 조직이 안 된 곳은 관리단은 조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양식이나 이런 거는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단을 잘 조직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건물 전체 소유주와 입점주분들이 건물 효율화에 첫째 초점을 두시고 둘째는 늘 낮은 자세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거지 않습니까? 왜 봉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도 월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 관리단은 그거는 아니냐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법인 같은 경우는 설립할 때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필요 자금이 보통은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1,0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그리고 등기 소요 시간 한 3일에서 5일이지 않습니까? 자본금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또 뭐 있나요? 임원 주주 등에 대한 설립 기초 사항을 좀 확정하는 거하고 정관 작성하고 주금 납입하는 거 등록서 발급하고 이런 것들 있죠. 등기 신청하고 등기부등본 인감정례서 발급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무사한테 일반적으로 맡기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처리를 보통 다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라든지 주주 명부하고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라든지 대표자 신분증 사본 이런 것만 주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말해서 우리 비영리 법인은 좀 요런 거는 이거는 좀 간단한 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서도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정관이다 이 말인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래도
각 시도마다 표준관리 규약이 있기 때문에 과반 동의받으면 그걸 사용하면 되고, 우리는 관리인을 뽑고, 관리위원은 사실은 4분의 3 이상 동의를 관리 규약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관리위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임시관리위원으로 그렇게 지금 봉사를 하시는 거고, 그 왜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하느냐면,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왜 아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왜 우리는 봉사하는 사람이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 왜 봉사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들 그 개인사업, 아까 개인사업자 있죠? 개인사업자의 기업의 대표 있죠? 그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경영 주체로서 고용관계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갖다가 지급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급을 받아도 그 출자금에서 그냥 나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 개인사업자의 사장님들은 필요경부에 산입이 안 된다고요. 필요경비에. 법인은 그게 가능한데, 대표자는. 그러면 우리도 막 개인사업자로 이렇게 그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이렇게 지금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우리 그 비영리 법인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잠깐 보면, 그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대표든 뭐 그 직원이든 간에 그 소득세법상의 퇴직금 충당, 그 퇴직금의 충당금 있죠. 이게 설정 대상이 돼 있죠. 1년 이상 되면. 그렇게 돼 있는 반면에 그 여러분들 그 개인사업자는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라고요. 퇴직금 충당이 설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 관리업체 용역 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안 했으면 우리가 지금 당연히 그 퇴직금 충당금이나 설정이 1년 이상 되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이게 대손 그 충당금 설정 대상도 여러분들 법인세법에 의하면은 꼭 사업자 부분이 사업자에 관련된 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비 대차 계약, 그래서 보면 뭐 대여금이라든지 미수금 부분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이 설정 대상이 되는데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 충당금은 설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영리 법인도 사업자 영업에서만 관련된, 우리 그러니까 관리단과 관련된 것만 대손 충당금이 설정이 대상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점도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잘못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한해서는 있죠. 이제 부분이 사업자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대여금과 미수금으로 이렇게 그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관리단의 전체 관련된 거면 상관없는데, 건물 보존 관리와, 근데 그거와 관련이 없으면 그게 횡령 배임이 되죠, 우리는.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의 개인 사업자에 좀 가깝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그 개인 사업자는 또 그리고 회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 법인기업들은 보통 자산총액의 100억 원이 이상인 경우는 공인회계사에서 회계 감사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는 안 해야 되죠. 아파트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었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차이점을 좀 아시겠죠? 그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참 어중간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그만큼 설립할 때는 좀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 있고요. 과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관리단에 있는 그 관리위원 이런 분들이 작당해서 그냥 헤쳐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뭐 관리업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법인들이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계 투명성 부분은 개인 사업자 영역에 거의 속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파쇄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 수익과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책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 소유자분들과 입점주 분들께서 이게 감시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기는 했었어도 그 개정된 것도 있죠. 여러분들 짜집기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 소유자 입점주분께서 여러분들이 그 정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시고, 그리고 잘하는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관리인분들이나 관리위원 되신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 격려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분들도 2년 동안 봉사하고 또 다른 분들이 봉사하시고, 왜 제가 그런 말씀도 좀 드리냐면, 봉사를 2년 지나고 또 다른 분들이 하시면 좋냐. 물론 2년 지나서 다른 분들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참 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년 더 하시는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되도록이면 왜 다른 사람한테 해줘야 되냐? 본인들이 직접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그리고 초창기에 관리단을 조성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어렵다고. 이거 조성해서 딱 되고 나서 주차부터 해가지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입찰 공제해야 되고 관리업체도 뽑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그리고 뭐 하자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2년은 관리단은 조직하고 나서 그 2년은 진짜 눈꽃 뜰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건물이 많이 좋아지시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 뒤부터는 좀 편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보고 나서 다른 분들이 이제 관리인이나 관리원을 해보시면 그럼 좀 그 마음을 알아요. 이제 왜 원칙대로 해가야 되고 하는지, 왜 공용 부분은 무단회수는 안 되고, 왜 주차 같은 경우도 주차 비용을 받아야 되는지. 그럴 때 비용 높이 아니고요. 높게 받는 게 아니고 작금액이라도 받아가지고 주차 부분에 대한 각종 우리가 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또 그 주차의 보존 관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해보시면 이제 그 전에 관리인이나 관리인도 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는데, 다들 이렇게 해보지는 않고 이제 비판만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비난만 하시고 말이죠. 그것도 꼴불견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래서 꼭 이제 새로운 분들이 꼭 이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해보시고, 특히 초창기에 관리단을 조직할 때 그때가 제일 힘들다고 했죠. 그때는 안 하고 나중에 돼가 막 이제 안정화되니까 그때 써야 내가 하니 내가 할 거다 이거 다 우르르 모여가지고 서로 하려고 난리고요. 이제 아이고 참 그런 분들도 있고 한데, 아무튼 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집합건물 저번에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보면 우리가 지금 대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또 앉아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확진이 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 환자가 좀 생기지 않습니까? 많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이게 잡히기가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이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니 이게 이 옛날에 그 금융위기 사태처럼 아예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회사에, 근데 회사가 마음대로 돈을 닦아 쓰고 해가지고 부실화돼가지고, 그래가 은행도 부실화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의 나라의 지금 상황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이렇게 좀 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봉합하기도 좀 쉬웠는데, 지금 우리 상황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언제 이것이 마무리가 될지 굉장히 더 불확실하다는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좀 위생 관리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철저히 해줘야 되는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통화를 갖다가 좀 많이 이렇게 늘려서 유동성을 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려가지고 이렇게 특히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에게 지금 현재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는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 줄 걸 또 인정해 주자라고 하면 저는 좀 보수에 속합니다. 보수에. 그래서 인정해 줄 거 인정해 주자. 저는 또 지금의 정부를 찍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인정해 줄 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도 같은데, 이게 재정을 많이 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보통은?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고 나면 물가가 상승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가요? 안 되는 그런가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입니까? 안 들어갑니까? 잘 안 일어나죠, 여러분들. 그런 이유가 여러분들 나중에 뭐 그런 걸 아마 이렇게 경제나 이런 걸 좀 나중에 거시경제를 조금 아시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가 상승률에다가 실제 경제 성장률을 더해준 것이 화폐의 공급 증가율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화폐를 아무리 공급을 증가시키더라도 실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가 화폐 공급 증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더라도 속도, 다시 말해서 은행 같은 경우에서 보면 제가 은행이라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에서는 바로 돈을 풀어서 은행한테 맡겨놔면 자영업자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바로 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화폐에 대한 공급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신용위험률 때문에 빌려가지고 뭐 부도 내는 경우도 있거나 은행이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있죠. 많이 빌려주진 않는다고요. 예를 들면 물가가 이렇게 제대로 상승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가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있죠. 그러니까 화폐가 공급이 많이 돼야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해야 우리가 기업체든 수요 공급이 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아마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도 볼 때는 그런 기본소득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는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제를 좀 보시면. 그런데 그걸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난한 분들한테 물론 이렇게 기본소득을 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중위층, 상위층 이상 되는 분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무런 혜택을 안 주고 하면 그분들은 더 억울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정 확대 정책을 하는 데에서는 미국처럼 그냥 50만 원이면 50만 원 쫙 주도록 하고, 물론 가난한 사람들 또 다른 세제 혜택을 주든 또 다른 걸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또는 자영업자들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합건물은 있죠. 지금 요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은 세입자 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오늘 그 대출을 좀 받는다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코로나19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그 월세 우리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시가 은행에 한번 이번에 좀 대출을 좀 내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있는 곳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는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요거만 좀 잘 타결하고 나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이제 활성화 좀 될 것 같아요. 옛날하고 좀 달라가지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죠. 이제 이게 좀 문제긴 한데 이제 여기 지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빨리 잠잠해지면 그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뭐 새로운 산업도 우리가 앞으로 등장할 거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꽤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신사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기 자동차부터 해가 뭐 새로운 사업들은 지금 널려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딱 막혀 있는 것 뿐이니까 그거만 싹 걷어채워 쫙 없어지고 나면 박멸되고 나면 한마디로 아마 다시 한번 경제가 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 같은데 참 이게 참 미국하고 유럽에 이렇게 퍼지고 있고 오늘 저는 우리나라는 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터져버렸네. 대구에 요양병원에서 또 뭐 57명인가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특히 어르신 분들 있죠. 65세 이상 되신 분들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 좀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좀 영양제 같은 경우도 좀 드시고 그 면역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꼭 드셔가지고 여러분 건강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지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이것저것 이제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조금 길게 말한 것 같습니다.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도 너무 이제 이게 너무 지리하게 이렇게 하시더라는 부분도 있어서 그 말씀이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말 행복하게 좀 보내시고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효율화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노력을 하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